2023년 5월 첫째 주 월요일. 근로자의 날이어서 출근은 안 했다. 집에서 뒹굴다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갔다. 현재 배우는 곡이 익숙해져 좀 더 빠른 속도로 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와 칼을 갈았다. 저번 달에 칼을 구매했는데 설명서에는 한 달에 1, 2회는 갈아야 한다고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칼을 갈아봤다. 혼자 살다 보니 별걸 다 해보는 것 같다. 칼 가는 방법은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영상 속 유튜버분은 칼을 멋지게 갈고 한 손에 종이를 넣은 채 칼을 가볍게 갖다 대니 마치 허공을 가르듯 종이가 깔끔히 잘려나갔다. 칼을 처음 갈아봐서 그런지 아직 기술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도 칼을 갈아서 그런지 칼질이 편하게 되는 느낌이었다. 저번에 손질할 때는 대파가 3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양이 작았는지 2통밖에 안 나왔다. 시간이 남아 책을 읽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은 걸리버 여행기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군 시절 도서관에서 책을 구경하다 발견했는데 어린 시절 동화책으로만 알았던 소설이 출판 당시에는 금서로 취급했다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생겨 읽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읽게 됐다. 금서가 된 이유도 알 수 있었다. 이 책은 약 300년 전인 1726년에 출판을 했고 지은이의 이름은 조너선 스위프트다. 조너선은 어린 시절 내전이 일어나 영국으로 피신한 뒤 은퇴한 유명 정치가의 비서로 취직했다고 한다. 그 당시 정치인들은 부정부패가 넘쳐났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며 노예처럼 부리는 노예제도가 성행했다고 한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양심 없는 행동도 서슴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정부에서 금서로 취급했다고 한다. 요즘 나의 삶을 바라보면 돈을 잘 벌거나 특별한 것 없는 삶이지만 만족하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거리가 있다면 운동에 대한 나태함이다. 몸무게는 어느새 100kg가 넘어가고 몸 상태도 안 좋은지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새벽까지 영상을 만들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피도 터졌었다. 내가 상상하던 나의 생활 패턴은 아침은 수영, 저녁은 헬스로 살을 적당히 빼고 건강을 되찾으면 출근 전 새벽 시간 복싱을 배우는 것이다. 퇴근 후에는 피아노 잠깐 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정까지 개인 방송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도 개인 방송을 했었는데 시청자는 거의 없는 수준이었지만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어느 날은 시청자분께서 직접 만든 게임을 나에게 보내주어 그 게임을 직접 해본 적도 있었다. 야, 대단하다. 그래도 이렇게 만든다는 게. 그리고 가끔은 음식 이상형 월드컵 같은 것들도 했었다. 그러니까 떡갈비는 맛있는데 물릴 것 같아. 비빔밥이 안 물려. 그러니까 이거 비주얼 봐. 계란 노른자에다가 사기인데? 건강한 몸 상태를 되찾으면 다시 개인 방송을 시작하고 싶다.
다시 한동안 안 했던 아침 수영과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어린이날이어서 출근을 안 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 오랜만에 전시회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들어본 글귀가 있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 관점이다. 가끔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 자신이 듣고 본 것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책을 읽거나 전시회를 보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험들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우물한 생각에 벗어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여러 전시회 중 이 전시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평소 심리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 전시의 제목이 호기심을 샘솟게 만들었다. 나의 영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위로와 공감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다. 같은 영상을 봐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신비롭다는 생각이 든다. 작가는 우리 인간의 인지라는 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 궁금했다. 몇 달 전 전시를 처음 갔을 때는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 5시간을 봐도 전부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작가에 대하여 미리 공부를 했다. 검색해보니 오스트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연히도 나의 원룸벽에 설치한 그림의 작가도 오스트리아 출신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금요일 아침, 전시회가 멀리 있어 아침 시간 출발했다. 평소 느릿느릿 느긋한 편이어서 미리 도착해 전시회 안에 다른 구경거리들을 구경했다. 건물 안에 개방된 카페도 있었는데 뭔가 분위기 있어 보였다. 국립미술관이어서 그런지 저번에 갔던 전시와는 다르게 금액이 매우 저렴했다. 안내책자의 설명도 자세히 볼 수 있었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 작품도 있었고 생소한 것들을 볼 수 있었다. 관람을 마치고 맛집을 찾아가 늦은 점심을 먹었다. 광화문을 지나 20분 거리를 걸어가야 했다. 사람들이 꽉 차 음식만 촬영했다. 감자는 리뷰에 나온 사진과 달리 크기가 작아 실망감이 들었지만 뼈를 다 바르고 나니 고기의 양이 엄청 많았다.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푸짐하게 먹었다. 식사 후 시간을 맞추어 헬스 유튜버 헬마드님을 만나게 되었다. 헬마드님께서 내가 다니는 헬스장에 찾아와 주셨다. 첫 만남 때 나는 조곤조곤 인사를 드렸는데 헬마드님의 목소리는 엄청 크셨다. 마치 수호지나 삼국지에 나오는 장군 같은 쾌남의 느낌이 나시는 분이었다. 한동안 운동을 안 했지만 그래도 1년 반 정도는 헬스장을 꾸준히 다녔었다. 주로 무거운 무게를 드는 운동을 해서 3에서 5회 드는 무게로 운동을 했는데 헬마드님과는 8에서 12회 드는 보디빌딩 식으로 운동을 해 자세 잡기가 익숙하지 않았다. 운동을 마치고 헬마드님께서 고기를 사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